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병원 노조 부분회장 김도희고요.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임만 하고 있고요. 저희 의료연대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 대구에 경북대병원,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대구 가톨릭병원, 동산병원, 그리고 칠곡 가톨릭대학교 병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코로나 비상회의 같은 그런 걸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병원의 내용들이 지금 종합돼 있고 긴급 토론회라서 저도 긴급하게 얘기를 들어서 PPT를 못 만들었고 일단 제가 하는 거는 현장의 간호사 관련된 거를 이제 집중을 할 거고요. 간호사들의 사투와 재유행 대비를 위한 간호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문제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받으신 자료를 좀 보시면 되고요. 음압병상 준비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김동훈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갖고 근데 이제 보시면 대구에 3월 1일까지 병상 1,600개를 확보한다고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이 1,600개를 이제 알라딘처럼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발표합니다 하는 순간 이제 병원은 다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는 코로나 병동이 돼 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간호사들은 받은 교육도 없이 그냥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병상 지금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되게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건물 전체를 코호트 격리하는 이제 병원이 있었는데 아까 김동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구 동산병원이나 산재병원은 이제 완전히 건물 전체가 코호트라서 밖에서 옷을 입고 건물 안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방호복을 벗지를 못해요.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병동 코호트 격리 같은 경우에는 한 병동이 코호트라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또 못 벗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4번이 그나마 좀 나은 곳인데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숨이 차갖고. 단위 음압기 병실이 이제 설치되어 있고 전실이 있는 병원이 이제 경북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성서 동산병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몇 군데가 없었어요. 없었고 중환자 병상 운영도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일단 운영이 됐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이제 병동 전체가 이제 코호트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처음에 사진 보시면 저 철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옷을 입어요. 옷을 입고 이제 일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간호사 스테이션도 모든 게 그냥 바이러스 균으로 다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전한 곳은 나올 때까지 없는데 이런 곳에서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2인 1조로 근무를 할 거고 2시간마다 교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오산이에요. 그런 거는 없어요. 정말 특수한 경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걸 지켜지지 못하고 방호복 하나를 입고 벗을 때까지 이 한 장을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좀 많이 했었고요. 3번은 제가 숫자를 안 붙였는데 간호사실 전실 병실이라고 그림이 있는데 좀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제일 안전한 구조예요. 간호사실이 음압이 되어 있어서 전실 구간하고 병실 구간하고 해서 그래도 간호사실에 있을 때는 레벨 D라는 방호복을 입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게 있는 데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없었고 이 음압 병상을 준비하고 코로나 병상을 준비하면서 간호사들이 처했던 거는 보면은 하루아침에 본의 병동은 없어졌는 걸 겪었고 코로나 병동으로 강제 파견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원한다 안 원한다가 아니고 연락도 좀 많이 받기는 했었는데 선생님 저는 코로나 병동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안 들어줘요. 넌 못 가. 왜요? 넌 못 가. 그럼 누가 가요? 신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절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 안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그렇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자기 의사 없이 그냥 파견 다 되었고 일반 환자를 보다가 본인 병동이 코로나 전담 병동이 됐다니까 출근해서 보니까 코로나 병동인 거예요. 자기는 여기 어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해진 체계도 없었고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레벨 D 입는 방법도 몰랐어요. 가이지를 어디서 해야 되지? 지퍼를 어떻게 올려야 되지? 후드는 어떻게 달지? 아무것도 몰라요. 가서 1회 교육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네 몸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불안해해요. 연락도 많이 받았고 우는 간호사도 많았고 환자는 봐야 되겠는데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세팅은 다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말만 하면 뚝딱 다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아까 뭐 여러 직종도 되게 많아요. 제가 뭐 들었을 때 많았지만 간호직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간호사들의 손이 안 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세팅하고 만들고 그런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사진을 보고 지켜봤는데 진짜 와 건설 현장으로 보면은 뭐라고 하죠? 그 건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그냥 영웅이라고만 하지만 그 영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요. TV에서 뭐 간호사들이 저는 괜찮습니다. 뭐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마음도 되게 저는 슬펐어요. 속으로는 울고 있었을 건데 그래도 국민들이 봤었을 때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 자기 불안을 감추고 있는 그런 느낌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뭐 알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인이나 이런 관련된 분들은 좀 그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 코로나 병동 간호사 인력 현황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김동원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간호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 저희는 공공병원이라가 그나마 병동 폐쇄를 좀 잘 할 수 있었어요. 경대병원 같은 경우도 한 4개 병동을 다 문을 닫고 그 간호 인력을 다 땡겨서 이제 파견을 보내고 이제 돌릴 수 있었는데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적자를 감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한 명이 보는 환자의 수가 무조건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말은 이런 말도 해요. 안 죽을 환자도 죽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간호 인력이 부족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병원별로 간호사 1인당 환자를 몇 명이 받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대1로 지금 감염 환자는 봐야 되는데 경대나 칠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점대로 유지가 되지만 성서나 대구동산은 이제 2명대, 대가대는 2.2명대 이렇게 됐었고요. 일반 환자 병동을 보시면은 3.5명에서 4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그나마 감염 환자 간호 인력 기준에 적합하게 병상 운영을 했었는데 그 10명에서 20명 이렇게 나와 있는 병원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지금은 이게 평균으로 쳐서 그렇지 많이 볼 때는 정말 30-40명씩 간호사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동산병원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TV 다큐로 보면서 아 저렇게 하다가 간호사 누구 하나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간호사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현재 이제 간호 기준보다는 내가 본 거보다는 3배에서 5배 정도의 간호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인력 부족이 얼마나 심하냐면 뭐 제 지인들도 많이 들어왔었지만 그 레벨들을 읽고 그 구글을 쓰고 이러면은 10분 정도만 되면 내 체온에 의해서 습기가 다 차버려요. 근데 그거를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환자들은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예. 오만 말 다 하고 밤 12시에 머리 감겨달라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뭐 줄도 다 빼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그 땀난 상태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IV를 잡으려고 하는데 혈관이 당연히 안 보이죠. 장갑 3개 끼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한 번에 찔러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보호복 입고 환자 뭐 10명 막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장애인분도 계실 수도 있고 치매 환자, 그 요양병원 환자들도 또 많이 넘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케어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간호사 옷도 잡아 당기고 찢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도 되게 많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시간마다 교대하라 하지만 교대해줄 인력이 없었어요. 인력도 없었고 한번 들어가면 그냥 안 나올게 이런 마음으로 다 들어가고 있었고요. 뭐 일례로는 병동 전체가 코호트라 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고 레벨 D라는 방호복을 주지 않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간호사들이 붙는 순간 내 옷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이 그 안에서 이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 사수를 하는 거죠. 나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지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과연 2인 1조가 됐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아니면 네가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바꾸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상황도 안 됐었고 그런 상황도 안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위험 업무 관련해서는 2인 1조가 돼야 되고 중환자 한 명이 중환자 한 명 없을 때는 간호사 10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고 그리고 간호 인력을 늘려야 함에 있어서 90%의 민간 병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 인력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간호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청소도 간호사하고 세발도 간호사하고 밥도 간호사가 먹이고 병실 청소도 간호사가 다 하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 수습도 간호사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염습사 이런 게 없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잖아요. 간호사들이 이걸 다 빼나요? 그러면 다 닦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 되나요? 이런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간호사 6명이서 그 환자를 다 닦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환자들은 그냥 또 다 버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구했는데 한 명씩 구해서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만큼 간호사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그런 인력인 거예요. 그런 인력인데 또 전문직으로 보진 또 않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신규가 절반 이상을 다 코로나 병동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호복 문제 관련해서는 보호복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옷을 줄 때 어떻게 줬냐면 경환자가 400명이 있으면 400벌을 줬어요. 그리고 중환자가 40명이 있으면 40벌을 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중환자의 손이 더 많이 가요. 경환자의 손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막 요구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10배의 이제 옷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어렵게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중수본, 중대본, 대구시, 오운대 가가지고 물품 내놔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더 많이 찡찡대면 더 많이 받아와요. 한 벌이라도 더 받아오고 덜 찡찡대면 덜 받고 그러니까 가서 한 벌이라도 더 받아오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병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고글도 싣고 있고 이제 어떻게 담그세요, 닦으세요, 자기 이름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후드도 이제 소독을 계속 못 돌리니까 처음에 열 때 이제 옆에다가 날짜를 적는 거예요. 날짜를 적어서 3일 쓰고 소독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너무 없으면 소독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소독을 하기 가정까지가 이 후드 자체에 그 바이러스가 묻어 있고 이거를 3중 처리하기 위해서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 넣는 와중에 바이러스 감염이 될 거고 포개고 이동하는까지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한번 써왔는지 물어봤어요. 이 소독된 거를 써봤대요. 그러니까 어떻더냐 하니까 넣는 과정에서 이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소독이 돼가 나오니까 두통 유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3M 거를 확보를 못 하니까 이제 국내 제품인가 오토스를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성능은 그거보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방호복이 부족해서 재활용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더 심했던 거는 에피가운은 부족한 데가 없다 했었어요. 근데 모 병원에서 에피가운이 부족하니까 그 비닐 보셨죠? 비닐 이렇게 끼고 있는 거. 그게 없어서 우의를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의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입고 근무하는데 옷 다 자기 마음대로 입고 이게 어떻게 이게 감염에 예방이 되냐고 물으니까 에피가운보다 더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었는데 일단은 에피가운을 관련해서 대구시에도 얘기하니까 그거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신청하면 다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호복 관련해서도 너무나 체계가 없이 받는 곳 따로 주는 곳 따로 카운트하는 곳 다 따로예요. 그래서 너무 대중 없이 해버리니까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그랬던 게 있고요. 그래서 뭐 문짝에 여기 보시면은 보이지만 PAPR 후드는 버리지 마세요. 왜 재활용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진 안전보호대책 관련해서는 숙소 문제가 TV에도 좀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숙소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병원에서는 휴식 장소만 있으면 되지 숙소가 왜 필요하니 이렇게 돼버려갖고 사비로 숙소까지 구해서 버틴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가족한테 감염시킬까봐 자기 돈 들여서 간호사들이 방을 좀 많이 구했었어요. 방을 구했고 그 병원장들은 숙소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모르겠다. 옷 다 입고 완벽하게 일하는데 너네 뭐가 무서운데 못 준다. 죽어도 못 준다 했어요. 많이 싸웠어요 이걸로. 그렇게 했었고 병원 간호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거부를 했었고 돌봄을 올 때도 너네 엄마 뭐하니 간호사예요 못 가요 였어요. 진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그 의대 숙소를 제공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또 의대 부모님께서 민원까지 넣으셔갖고 방역하라고 해서 간호사를 오갈 데 없었는데 마지막에 또 이제 외부 숙소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멀긴 했지만 조금 해소된 거 있었고요. 샤워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준비가 한 개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준비가 한 개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샤워 시설이 아예 없어서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든대 죽어도. 그래서 왜 씻어야 되노?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분 있으면 땀이 이렇게 다 젖어가지고 속옷을 계속 버리면서 입는데 왜 씻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얘기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씻으러 저 끝까지 하면 되잖아. 옆동 건너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내려가고 옆동 건너서 위층으로 갔다가 씻고 오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면 절대 부족해요. 제가 갔을 때도 간호사들 정말 이름만 매진하고 있고 옷 그냥 젖은 대로 그냥 있는데요. 젖은 대로 그냥 살고 있고 그래서 샤워 시설도 진짜 많이 부족했었고요. 의료진 감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역 감염으로 의료진이 그 병원 안에서 감염 한 10명 내외로 됐었을 거고 그 지역 감염으로 좀 감염이 많이 됐었던 거 있고요. 문제 중에 한 개는 그 병원에 원내 환자가 발생을 하면 직원 소통이 부재가 되는 거예요. 간호사들한테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알려주라니까 대구시에서 알려주니까 좋은 거 한 개도 없더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접촉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간호사도 다니니까 밖을 다니잖아요. 근데 원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공유를 안 해요. 프라이버시래요. 그래서 그걸로 또 엄청 싸우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그게 프라이버시가 되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공유해라 라고 하니까 다음에는 공유 꼭 할게 했는데 그 이후로 안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뭔가 체계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되게 간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차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차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일단 필요한 거는 병상 운영 계획에 대한 지침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병원, 병상, 동원 체계에 대한 지침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이 병원 저 병원 대구시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 1차 만일에 어느 정도 터졌을 때는 어느 병원에서 너네들이 1차 방어 단계까지는 여기까지는 보고 2차 때는 너네 병원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야 라고라도 해주면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력을 이제 준비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일부터 합니다. 뭐 생활치료센터도 오늘 닫습니다. 그럼 닫아야 돼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동원책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코로나 병동 축소 계획에 대한 계획도 미리 밝혀져야 되는데 사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미리 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차를 당해봤으니까 2차에는 저는 예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계획에 대해서 그 의료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빨리 얘기해 주진 않아요. 해주지 않고 오늘 이브닝부터 나오지 마세요. 내일 원래 자기 병동 가세요. 이렇게 해요, 지금. 정말 심각하게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리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밝혀져야 되고 제대로 된 전실 구조 관련해서는 간호사실 클린존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레벨D를 저도 예전에 한번 연습 삼아 입어본 적이 있었는데 입었을 때 되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그거를 입고 10분을 버틴다, 1시간을 버틴다, 최장 많이 버틴 사람 물어보니까 5시간 버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경지 올랐다고 계속 있다 보니 적응되는갑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나올 상황이 못 됐었는 거예요. 너무 중환이 환자에 계속 붙어있는 상황이 그랬는데, 그렇다면 간호사실이 클린존만 되더라도 옷은 벗을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피로도나 소진 부분에서 조금은 좀 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국군병원 보니까 거의 유리로 해갖고 엄청 잘 만들었더라고요. 전체를 유리로 해서 되게 잘 만들었던데, 그 판넬 이런 걸로 하니까 보통 한 2, 3일이면 시공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를 생각한다 하면은 미리 좀 그런 부분을 시설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관련한 인력은 2인 1조가 2시간 휴게, 5조 3교대가 꼭 되도록 5조 3교대가 데이, 이브, 나이트, 오프 이렇게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 세팅이 그나마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보는 환자 수가 조금 제한이 좀 되지만, 작은 병원으로 가던가 아니면 민간 병원으로 가게 되면 대중 없는 거예요. 주는 만큼 해야 되고 그냥 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 나가는 거고. 그래서 좀 법제화시키든지 해서 이런 법정 감염병이 만약에 발생했었을 때 일반 병동에 중증도 어느 정도 됐을 때는 환자 1인당 간호사 몇 명, 그리고 중환일 때는 환자 1인당 간호사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그 기본적인 지침만 정해진다 하면은 그것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대응 교육이나 훈련 체계 마련이나 모의 훈련 이런 게 지금 되게 필요하고, 저희 병원에도 코로나 처음 왔었을 때 프로토콜이 한 개도 없어서 그 병동 담당 간호사가 2주 동안 그 프로토콜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하나하나 감염에 물어보고 자기가 찾아보고 막 옛날 거 메르스 거까지 찾아보면서까지 그 만든 게 간호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통 병원은 감염관리실이 다 있기 때문에 2차 대비해서는 좀 그런 곳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간호인력 확보를 하려고 하면 추가 인력을 더 넣는 거는 병원 차원에서는 좀 힘들다는 생각은 듭니다.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 하면은 병상 공실 부분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병상을 폐쇄하면서까지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그에 대한 뭐 100% 보상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미리 선제적으로 되어 있다 하면 병원도 그렇게 겁내지 않고 인력을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병상 가동률, 코로나 이후에 또 병상 가동률 확보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방호급 준비에서는 국가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병원 현장에 투명한 방호복 공급 관리 체계가 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 문제나 방호물품 질개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3M이 되게 좋았지만 이제 안 되니까 조금 질 낮은 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현장 간호사가 이제 표현하기를 크렘이 찢어지듯이 방호복이 찢어진다. 이렇게 옷을 뜯으려고 딱 했는데 쫙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데 옷을 입더라도 이 옷이 구멍이 났던가 박음질이 잘못된 걸 확인하고 입어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틀고 괜찮니? 괜찮아. 이러면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만일 신규인데 모르고 들어간다면은 그냥 오염인 거잖아요. 자기 몸을 그냥 희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질 개선이 또 필요하다는 거고요. 재사용 소독 과정에 대해서도 지침이 없었었어요. 재사용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래서 한번 물으니까 그 3M사에서 2015년도에 답변을 준 게 있더라고요. 재사용 가능하다 이런 거를 해놨는데, 세월이 변했고 그 기종도 아니고 한데 터무니없는 거를 이제 갖다 주긴 하던데,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의료진 안전대책 관련한 부분에서는 숙소 관련해서 병원 내부에 막 하니까 병원 내부에 자리를 줬었어요. 병원 내부에 자리를 주니까 간호사들이 병원에 24시간 있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심리 상담까지 의뢰를 했었었는데, 대구가 코로나로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가 병원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못 간다. 그리고 우리도 상황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랬었는데, 너무너무 우울한
상황이 돼서 병원 외부에라도 숙소를 마련해줘야 그래도 가능하지, 좀 간호사들이 좀 힐링을 하고 피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 감염에도 조금 이제 덜 무서운 거죠. 가족 감염 관련해서도. 그리고 샤워시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파견 의료진이 종료하고 나면 지침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모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봤었는데 자가격리를 시켜줬죠. 이제 다음 자기 병동 돌아가기 전에. 근데 할 때 코로나 검사를 했었고요.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나왔고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날 한 번 더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포지티브가 나온 거예요. 딱 2주 만에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현장은 어떻냐면 코로나를 보고 병동이 폐쇄가 되면 바로 복귀해요. 예, 바로 복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상이 있든 없든 다 상관없어요. 그날 그때 다 해보고 괜찮다. 3일 전에 했다. 그래서 가라, 다 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 대한 예우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고 뭐 리오프 써서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 거 아니면 하지 마라. 그리고 왜 필요하노 하다가 쉬는 시간 많았잖아.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10분만 그 옷 입고 한번 뛰어봐라면서 뛰어보고 그 말하면은 이해라도 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그런데 그래서 그런 마련이 좀 필요하고 정기적인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 되는 병원도 있고 안 되는 병원도 있는데 코로나를 보고 있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팔로업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안 해줬어요. 거의 안 해주고 증상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오해도 많이 받았던 게 증상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깨병인 거예요. 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쉬고 싶어서 제가 하루라도 이제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리잖아요. 이제 그때까지 일을 못 하니까 깨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한 거 있고요. 격리기간 이제 부여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격리기간이 초반에는 되게 강력하게 하고 있었을 때는 2주간 격리를 하고 나왔었는데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을 땡겨올 데가 간호사를 땡겨올 데가 없으니까 최대한 안 쉬게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최대하게 안 쓰게 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파견이 종료돼서 돌아가는 간호사들을 좀 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왜 쉬어야 되죠?라고 물어요. 그래서 정말 순간 한 0.1점 벙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일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여기 있을 때 별로 힘든 건 없었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과연 힘들지 않았을까?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자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귀 부분이 계속 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복귀 부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복귀 관련해서도 조금 저희가 차후에 2차가 이제 발생했을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메르스 사태 때 그 서울대병원 선생님이 쓴 글을 제가 봤었는데 그 메르스가 끝나고 종식이 됐다고 이제 나라에서 했었을 때 우리는 메르스 환자를 6개월간 더 봤다라는 글을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아마 제1선에는 의료진들이 남아서 좀 더 많은 고생을 할 건데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